빛의 간섭입니다. 빛의 간섭. 영의 실험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중 슬릿의 간섭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빛이 파동인가요, 입자인가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둘 다 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이제 최초에 빛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자냐 파동에 대한 언급을 한 거는 뉴턴이에요. 뉴턴. 빛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최초로 이제 자기 2층 서재에서 암막 커튼 닫힌 다음에 구멍을 하나 뚫어서 빗줄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오게 해서 프리즘을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2층 서재 벽에다가 스크린처럼 이렇게 무지개가 확 펼쳐지게 최초의 연속 스펙트럼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사람이 뉴턴이고요. 광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빛에 대한 여러 성질, 어떤 수학적 공식, 뭐 거울의 작도나 렌즈의 작도 이런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뉴턴이고, 우리가 현존하는 망원경 중에 가장 효율적인 망원경이 뉴턴식 망원경입니다. 반사 망원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빛에 대한 연구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거의 다 직대성했다고 봐도 되거든. 근데 그 뉴턴은 정작 빛을 입자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뉴턴을 따른 수많은 추종자들과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당연히 빛을 입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파동을 직대성한 이제 하위언스나 다른 여러 학자들은 또 이제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파도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입자냐 파동이냐 대립되고 있을 때, 영국의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어린 영, 젊은 영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영이죠. 이름이 영이라 어린 영, 젊은 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천재 오브 천재. 이 사람이 6살 때 6개국어를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17살 때 이거를 여러분들랑 비슷한 나이 때 이걸 실험을 통해서 빛이 간섭하고 회절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해버리죠. 그래서 이 영의 실험, 빛의 간섭 실험 이후로 빛이 파동설이 정설이 돼요. 물론 언제까지 이제 광전 효과가 등장하고 아인슈타인이 이중성을 얘기하기 전까지는 빛이 파동 정설이 됩니다. 자, 그럼 봐. 이 영이라는 실험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대충 아까 회절이라는 개념을 보여드렸죠. 빛이 장애물을 만나면, 파동이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장애물 뒤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회절이고, 이때 분명히 장애물 틈은 요만큼 걸렸지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옆면으로 장애물 옆으로 퍼지는 걸 우리가 회절이라고 한다. 보통 회절이나 간섭이라는 건 파동의 고유 성질 중에 하나란 말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 2개의 슬릿을 설치하고요. 2개의 슬릿을 설치하고, 요즘은 이걸 자세히 묻잖아. 이런 게 있다면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하나는 구멍을 뻥 뚫고 하나는 구멍을 여기다가 하나씩 뚫어요. 여기다 뚫고 여기다 뚫고 여기다 뚫고. 이제 이걸 이중으로 설치하는 건 위상일치라고 해서 이제 빛의 경로차를 광로차라고 해요. 빛의 경로차를 우리가 알아요. 빛의 경로차를 광로차라고. 이건 빛의 광로차입니다. 또 광로차를 같게 설정을 해서 둘의 위상을 일치시켜줍니다. 뭔 말이냐? 동시에 빛이 마루로 도착해서 마루로 도착하면 얘도 마루로 도착하죠. 그래서 이 두 구멍에서 빛이 동시에 마루로 출발해서 어딘가에서 만나면 동일한 경로차일 때 같은 위상으로 만나겠죠. 무슨 말이냐? 얘가 마루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동일한 경로차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동시에 만났고 두 거리가 같아. 그럼 마루로 출발해서 마루로 도착하면 얘도 마루로 출발해서 마루로 도착할 거야. 그럼 마루마루 만나면 뭐야? 고강간섭이죠. 골골 고강간섭. 마루골이 만나면 상쇄간섭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길 통과한 빛이 여기서 회전해서 도착하고 여기를 다시 통과한 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회절물을 만들어내더라. 와, 왜 이러냐 오늘? 이럴 수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회절 무늬를 만들어요. 그러면 잘 봐. 요 점들이 전부 다 마루와 마루가 만난 도강 간섭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신기하게 이게 만난 부분간 이럴 수가.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사이사이 반복되잖아요. 이거 있겠죠. 이런
만약에 공부를 잘 되는 거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빛이 이렇게 생긴 슬릿이 있고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레이저 포인터로 여기서 빛을 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긴 스크린에 빛의 궤적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지? 책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죠? 어떻게 나오겠지?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이렇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거지. 여기서 회절된 애가 서로 회절뿐만 아니라 간섭을 일으키면서 보강 간섭일 때 밝은 무늬, 상쇄 간섭일 때 어두운 무늬가 나오더라 이거죠. 수면파랑은 약간 달라. 수면파는 우리가 모든 사물을 빛을 반사한 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파를 관측할 때 빛이 투과한 모양으로 관측을 하기 때문에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보강 간섭에서 반복돼 나오지만 빛은 빛 자체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강 간섭이면 밝은 무늬, 상쇄 간섭이면 어두운 무늬가 나옵니다. 얘는 흐린 무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그림을 쭉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기서 M의 의미, 여기가 M 이퀄 0인 첫 번째 보강 간섭, M 이퀄 1인 두 번째 보강 간섭, M 이퀄 2인 세 번째, M 이퀄 3인 네 번째 보강 간섭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뭐 사이사이 어두운 무늬 있죠. 사이사이 어두운 무늬가 뭐다? 사이사이 어두운 무늬가 첫 번째 상쇄 간섭. 그다음 여기가 두 번째 상쇄 간섭. 그다음에 얘는 세 번째 상쇄 간섭.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의 이 스크린에 여기까지 될까? 이 스크린에 나타난 이 두 슬릿으로부터 출발한 빛이 만나서 간섭과 회절을 통해 만든 이 모양새가 이런 규칙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랑 흡사하죠? 저기 요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보강 간섭이 여기서 가자. 첫 번째 보강 간섭이다. 그러면 두 빛이 이동한 광로차가 0이라는 뜻이죠. M 이퀄 0인 거죠. 그럼 봐봐. 그냥 단순하게 원래 빛이랑 파장이 굉장히 짧아. 가시광선은 대충 한 300에서 한 800 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인데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볼 때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좀 편리하게 이해하려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장이 갔대. 그럼 여기서 몇 파장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장이 간다. 그럼 여기서 5파장, 6파장이니까 딱 경로차가 얼마야? 한 파장 나는 M 이퀄 1인 부분인 거야.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물결파 간섭이랑 비슷한 규칙을 보인다는 거죠. 결론! 그냥 다 됐고, 왜 이 두 구멍의 빛을 통과했더니 스크린에 나타나는 무늬가 이게 아니고 왜 여러 개가 이렇게 되느냐? 바로 빛이 뭐다? 파동이기 때문에 간섭과 회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더라 이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무늬의 정체가 뭐다?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되시나요? 이거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따 양자 물리할 때 물질의 이중성 할 때 전자로 똑같은 실험하면 전자도 비슷한 궤적을 거예요. 전자의 파동성이라는 거죠. 이게 이중성 할 때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결론. 현재 얘네들이 규칙인데 이거 유도하는 방법이 사인 세타를 탄젠 세타로 근사한 다음에 사인을 탄젠트로 근사하고 그걸 막 여러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이거 정밀하게 따졌어요. 한 12, 13년 전만 해도 이런 걸 이제 물리학 원에서도 막 학교에서 서술하고 내고 그랬는데 이게 잠시 물투로 올라갔다 다시 물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원으로 내려오면 좀 쉽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결과만 알면 돼요. 굳이 유도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간격을 D라고 하죠. 참고로 이 D라는 간격은 커터 칼날 하나 정도 간격입니다. 칼로 그 칼날을 딱 지나간 아주 좁은 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D라고 하고 이 이중 슬릿 두 개의 구멍이나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 직선거리를 L이라고 하죠. 당연히 L은 거리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L이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L이 커질수록 점점 옆으로 잘 퍼지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파장. 그리고 파장과 요 무늬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델타 X라고 해요. 유도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굳이 하지 않을게요. 결과식만 암기합시다. 그래서 이 빛의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결과식은 저 델타 X 무늬 사이의 간격이 보다 D분의 이 슬릿 사이 두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분의 L 스크린 사이 거리 부분 람다다. 이건 아셔야 돼요.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동일한 스크린에 동일한 슬릿을 준비하고 동일한 스크린을 준비한 다음에
얘를 빨간색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빨간색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나와. 무늬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울게. 그럼 파란색으로 어떻게 돼요? 파란색. 여기 따고 동일하게 파란색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으로는 뭐냐? 아, 부러진 거 없네. 해도 그냥 파란색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자, 이 중심에서부터 요 두 번째 도감간섭 사이의 중심, 요 간격이 뭐다? 바로 델타 x다. 무늬 사이 간격 또는 회절 정도라고도 해요. 그랬을 때 그럼 봐봐, 파란색은 매우 어때? 델타 x 요 값이 델타 x 프라임이라고 작죠? 그럼 뭘 알 수 있는 거지? 빨간색과 파란색 누구? 두 단색광 중에 빨간빛과 파란빛 누구의 파장이 더 길다? 빨간색의 파장이 더 길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단 말이야.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는 거 우리 불절을 했잖아. 불절에서 빛을 쏘면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도 순으로 굴절을 하고 원래 궤적으로부터 원래 이제 얘가 일로 가야죠. 원래 가야 되는 경로로부터 파장이 길수록 덜 꺾이고 짧을수록 많이 꺾인다 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빨간색 파장이 길다라는 건 우리가 이 단어는 LED부터 얘기했죠, LED.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무늬 사이 간격이 넓어집니다. 이걸 회절로 접근을 하면 거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교재를 보시는데 파동의 회절 정도도 이 델타 x는 d분의 lambda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절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장애물 사이를 만났을 때 파동이 진행하다가 이 장애물 주변으로 넓게 퍼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하고 이건 하위 헌스의 원리, 호이겐스의 원리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제 호이겐스라는 과학자가 파동이 진행하는 원리를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파동 집대성한 사람인데 여기서 만약에 전파원이 있다. 그럼 다음 화면이 만들어지죠. 아까 수면파처럼 이것도 원이 안 떠오르네. 자, 여기서 전파원을 때리면 다음 화면이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점이 모여서 뭐가 돼요? 점이 모여서 뭐가 되죠? 선이 되지. 그러면 요 점이 사실 새로운 전파원이 되는 거고 요 옆에 있는 점도 새로운 전파원, 요 옆에 있는 점도 새로운 전파원, 요 옆에 있는 새로운 전파원. 그러니까 이 점들이 모여서 계속 전파원을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이 간섭을 일으킨 모양들이 다음 화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다음 화면들도 각각의 점이 있겠죠. 요 전파원이 만들고 요 전파원이 또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요 전파원이 파동을 만들고 그러면 얘네들 만난 벽에서 다음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격이 파장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파동이 퍼져나간다는 게 하위 헌스, 호이겐스의 원리예요. 네덜란드 사람이라 원래 이름은 하위 헌스고 영어식으로는 호이겐스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렇게 긴 막대기로 이렇게 물을 빵 때리면 어떻게 돼? 선파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점들이 새로운 각 점들이 이제 각각 전파원이 되고 이 전파원들이 모여서 다음 화면을 만들고 이 점들이 또 전파원을 만들고 이 전파원들이 만나서 다음 선파원을 만들고 화면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호이겐스의 원리 또는 하위 헌스의 원리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세 개의 동일한 수조가 있고요. 동일한 수조라고 합시다. 수조에다가 이제 위에서 내려가는 모습이고 얘는 슬릿을 이렇게 좁은 슬릿 그 다음에 큰 슬릿 좁은 슬릿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한 좁은 슬릿입니다. 그래서 때는 이렇게 평면파가 이렇게 짧은 파장으로 갑니다. 짧은 파장으로 가면 이렇게 퍼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일한 짧은 파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조금 더 많이 퍼집니다. 이렇게 와이파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봐, 얘가 이제 꺾인 정도가 이렇게 퍼진 정도가 보면 얘가 좀 더 크죠. 그래서 요 각 사이가 바로 슬릿이야. 슬릿이 좁을수록 회전의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긴 파장이 길죠. 아유 파장이 깁니다. 할 게 많아서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하다. 파장이 지금 되게 길어졌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더 많이 퍼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옆으로 많이 퍼지죠. 그렇죠? 그래서 회절 정도는 뭐 역시 델타 x는 d분의 lambda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회절도 뭐 그냥 d분의 람다로 정리하면 돼요. 람다인데요. sorry. 그래서 회절은 언제 잘 된다?
장애물 사이 간격인 슬릿 사이 간격 D가 작을수록 그리고 파장이 길수록 회전이 잘 된다. 그래서 뭐 요즘 잘 안 나오지만 FM 라디오랑 AM 라디오, 요즘 라디오 듣는 사람 없죠? 근데 이제 무선 통신을 할 때 FM 라디오보다 AM 라디오가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나 산 같은 나무 사이사이로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신율이 높아집니다. 참 빛의 간섭과 파동 회전이죠. 자, 마지막 얇은 막의 간섭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다음 장을 넘어가면 얇은 막의 간섭이 있습니다. 방막 간섭이라고도 하고 얇은 막의 빛의 간섭이라고 하고, 이거는 요즘 이제 정략적인 게 안 나오고 이런 게 어디에 활용된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딱 교과서 수준에 맞게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거기 보면 이제 그 사진을 하나 실어놨죠. 그 사진이 뭐냐면 물이 고여 있는 곳에 기름이 몇 방울 떨어지면 그 물 위로 얇게 기름막이 코팅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름막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무지개 모양이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반복되면서 약간 무지개 색 모양의 그 색띠가 보인단 말이죠. 되게 약간 이게 되게 지저분한 그 막 오물이나 이런데 그런 게 보이면 되게 기분이 더 약간 나빠지죠, 그렇죠? 자, 그게 왜 생기는지 한번 보자. 자, 잘 봐. 이게 물이고요. 이게 물이야, 물. 그리고 물 위에 밀도가 작은 기름막이 그거예요. 이 기름이. 기름. 그러면 기름이 이제 밀도가 작으니까 물 위에 뜨겠죠. 그러면 여기서 빛이 기름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돼서 들어오고 또 일부는 굴절돼서 들어가고 일부는 반사되겠죠. 반사되게서 이렇게 다시 나가겠죠. 그러면 기름막을 들어왔다가 물에서 반사돼서 나가는 빛이 있을 거고 또 여기서 기름막에서 다이렉트로 반사되는 빛이 있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애가 있을 거고. 그럼 봐봐, 이 두 상호작용하는 빛이 만약에 둘 다 마루마루 또는 골고리야, 무슨 간섭이 일어나? 마루마루 골고리일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밝은 무늬가. 근데 만약에 이거 마루가 골이야, 그럼 무슨 무늬가 생겨? 상쇄 간섭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보는 시선에 따라 이렇게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이게 줄무늬로 이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줄무늬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나 있는 무늬가 막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 기름띠 무늬가 색이 밝은 부분이고 사이사이에 검은 선이 상쇄 간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이 보이는 것이 보강 간섭, 색이 안 보이고 얇게 검은 줄이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인데, 그럼 이걸 어디에 쓰느냐? 자,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명탐정 코난 아니? 명탐정 코난 아니죠? 스님스라면 채널 돌리다 보면 요즘 TV 잘 안 보이지만 요즘 TV 안 보다 유튜브 보지만 이제 예전에만 해도 채널 돌리다 보면은 이제 막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걔가 맨날 자기가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 시선을 틀면 어떻게 되죠? 안경이 뿌얘지면서 빛나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경이 뿌얘지는 걸 약간 강렬하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요즘 안경은요, 사람이 얼굴을 돌린다고 뿌얘지나? 아니죠. 눈이 다 보여. 안경의 효과 중에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의 안경을 시력을 맞추기에만 쓰는 건 아닙니다. 1순위가 시력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일한 디자인의 안경을 써야 되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떤 안경테의 모양이나 안경의 어떤 그 디자인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진단 말이죠. 또 대화할 때 사람을 눈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선글라스 수업하면서 있으면 얘가 날 어딜 쳐다보는지 모르잖아, 불쾌하죠, 그렇지? 대화하고 있는데 딴 데 보고 있는 거 딴청하는 것 같고 그럴 수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옛날 렌즈라 그렇고 요즘 렌즈들은요, 렌즈에다가 미리 얇은 코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사되는 빛들을 그냥 자체 상쇄 간섭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서 반사된 빛은 그대로 다이렉트로 통과합니다. 그러니 이 얇은 코팅 렌즈가 주변에서 오는 빛을 자체 상쇄 간섭시켜버리니까 시선을 틀어도 이렇게 뿌옇게 되지 않고 눈이 다 선명하게 얼굴 윤곽에 눈동자가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코팅을 해서 안경 쓴 사람이랑 대화할 때 일부러 눈을 범죄자들이라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눈을 피하겠죠. 보통은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 눈을 보면서 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대화 예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보통 안경에서도 요즘은 저런 코팅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틀어도
항상 그 사람의 눈이 보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얇은 막의 간섭을 우리가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됐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빛도 역시 뭘 한다? 간섭과 회절하기 때문에 이 빛의 간섭과 회절 실험은 빛이 파동이라는 대표적인 증거가 됩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해봤더니 뭐죠? 빛은 입자이면 파동이죠. 이건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 입자였고 그래서 이 영의 빛의 간섭 실험 때문에 이 실험 이후로 모든 광전 효과의 해석 이전까지는 다 빛이 파동이 정설이 돼요. 그래서 빛을 파동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맥스웰의 전자기판을 완성하고 직재성 완성하고 뭐 헤르츠가 최초 무선 통신을 성공하고 등등등 뭐 그다음에 뭐 빛의 매질은 뭐야 상대성 이론에서 배웠던 뭐 에테르 이런 것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도 다 영의 실험 이후에 빛의 파동이 정설이 됐기 때문에 논의되고 발전된 겁니다. 됐죠? 자, 여긴 필기할 거 없으니까 이게 책에 나와 있죠. 델타에서는 D분의 L 람다는 다시 한번 별표해 주시고 회절 아래에서 써 주시고 빛이 얇은 방향에서 이런 도감 간섭과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런 걸 상황에 따라 이렇게 활용할 수 안경으로 활용한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